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환기 내과 전문의인 우리 가야 골고센터의 김대건 선생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없나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하고 왔습니다. 밑에. 소개는 순환기 내과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일어나서 인사드릴 때 사실은 제가 응급의학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네네. 응급의학과가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병원에서 가장 수익이 작게 나고 또 반드시 필요한 학과라고 저는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응급의학과의 임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이면서 오늘 제가 토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야글로벌센터 센터장으로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 관련 접근 방안의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맡고 있는 역할과 소속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소속하고 있는 가야글로벌센터는 마치 본 건물의 좌측편에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외국인 지원센터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저희들은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특별한 주제와 안건 없이도 방문해 주시면 제가 격하게 환영하고 맛있는 차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글로벌센터는 2022년도 기회시가 설립한 외국인 지원센터로 지역 내 외국인 체류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진코리아 센터가 2025년도부터 기회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영진코리아 센터는 재외동포 그중에서도 고려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을 통해서 고려인 동포를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외국인 정책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오늘 발표에도 이와 관련 저희 견해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토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대안으로서 외국인 정책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지원은 주로 정부 유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설센터와 민간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설센터와 단체의 난리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서 참여단체 간의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지면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서류 작성과 형식적 요건 충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해소되거나 기대했던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의 실질적인 역량과 의지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모사업이 정해진 형식적 구조와 과정 안에서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생기는 한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선정 기준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안 중 하나는 공모사업 선정 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부담 출연금을 조건으로 포함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청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보면요, 대부분 일정 비율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조건은 수행단체가 재정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단체가 사업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예컨대 자부담 조건이 없는 경우를 보면 단체가 사업을 당연히
당연하게도 예산에만 의존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비율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은 참여단체가 실제 사업에 대한 본인과 계획을 더 친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역량이 있는 단체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과적으로 공모사업 예산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사례처럼 공모사업에서 자부담 조건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공모사업의 성과와 본래 취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저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구분과 그에 따른 정책적 접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체류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정책은 대체로 보면 체류 구분에 따라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장기 체류 외국인 구분에 있어서도 저는 오늘 계속 주제 발표에 나오는 것처럼 큰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순환형 외국 인력 정책 대상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전체 장기 체류 외국인들 중에서 약 한 17% 정도가 차지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그 한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사실 본국, 국적국가에 송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가와 생활 역시 또 그들끼리 본인들 국가 커뮤니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순환형 외국 인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노동력 중심의 정책에 따라 필요로 하는 그룹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정규형 이민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외 동포와 그리고 또 일부 2세번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취업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특히 재외동포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에 있어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규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가진 기회에 번외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 내국 한국 분들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되게 외국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수용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나타나는 것은 사실 직설적으로 표현드리면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에 대해서 좀 막연한 좀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리고 외국 분들은 이 본인들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보면요, 외국인들의 그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래되는 것도 많고, 특히 합법적이지 않은 체류를 한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한국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한 컷을 내줬으니까 우리가 또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외국 분들께서 외국으로 송금을 한다면은 반드시 소득 원천 징수를 원천 증빙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 체류에 대해서 경찰관들의 체포라든가 이런 권한을 강화해 준다든가 그리고 우리 신고 포상 제도를 좀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가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좀 더 강화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실제로 제가 죄송합니다. 하시겠습니다.